반드시 꼭 챙기는 하나가 있어. 뭐죠?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 지난 11년 동안 단 한 번도 허투루 한 적 없어. 왜냐하면 나는 유치원 현장에서 사랑받는 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미립자를 묻혀서 오는지를 지난 10몇 년간 지켜봤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야. 내가 요즘 토요일 오전마다 현장에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러 가잖아. 내가 지난주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들, 우리 현장에서 유난히 예뻐 보이는 아이들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거기 앉아 계시던 30명의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유난히 예쁜 아이들이 있어. 유난히 귀여운 아이들이 있고 유난히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예쁨 받고 사랑받기 위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냥 보고 있으면 너무 예뻐. 그리고 내가 또 이런 질문도 던졌다. 유난히 측은한 아이 있죠? 유난히 안쓰러워 보이는 아이들 있죠? 했더니 또 우리 그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 아이들은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그런데 그 노력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게 측은해 보여. 그 노력을 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여. 대체 이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께 선생님, 왜 이런지 아세요?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그리고 비밀을 알려드렸어. 모든 선생님들이 박수를 치면서 수긍하셨어. 이제서야 그 비밀이 풀어졌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야.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난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야. 에너지 같은 거지. 그치. 최소 단위의 미립자.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 유난히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면 나는 그 아이들이 핫도그 같았어. 어떤 핫도그냐면 설탕이 발린 핫도그 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 엄마는 아이에게 설탕을 발려서 원으로 보내는 거야. 아이는 자신의 몸에 설탕이 묻어 있다는 것도 몰라. 그냥 엄마가 묻혀서 보내주었을 뿐이야. 그런데 이 아이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내 몸에서 설탕들이 뿅뿅뿅뿅 튀어나가는 거야. 그럼 친구들은 그 아이 주변에만 가면 내 입으로 달콤함이 들어와. 저 아이 주변에만 가면 기분이 좋아져. 그럼 친구들은 어떨까? 몰려들 수밖에 없지. 왜냐면 저 아이 주변에서 맴돌면 나의 입이 달콤해지니까. 달콤해진다는 건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를 가만히 들여다보잖아.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 엄마가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예쁜 내 새끼 너무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는 눈빛으로 아이를 쳐다봐.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지안이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럼 엄마가 놀라지도 않으셔.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 이런 엄마들의 특징이 우리 아이 좀 예뻐해주세요, 귀여워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하는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으셔. 하지 않으시는데도 우리는 그냥 그 아이를 너무 사랑하게 하거든. 근데 그 비밀을 그 엄마의 시선에서 찾게 됐다는 거야. 아이 몸에 발려진 설탕은 그 엄마가 내뱉는 긍정과 사랑과 격려와 응원의 미립자였던 거야. 그걸 아이가 묻히고 원으로 오는 거야.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는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유난히 측은한 아이가 있어. 안쓰러워 보이는 아이가 있거든. 그 아이는 친구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우리 교사들에게도 예뻐 보이고 싶어서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이런 행동들이 그냥 보고 있으면 짠해. 아휴 사랑받고 싶어서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그 아이 부모님이랑 상담을 해보잖아. 이 아이는 어떤 걸 엄마로부터 묻혀서 오는지 아니? 어떤 거? 안쓰러운 거, 측은한 거. 어떤 미립자냐면 동생이 태어났어요. 아직 사랑받아야 되는 나이인데 사실 동생을 챙긴다고 우리 아이에게 제가 지금 사랑을 못 주고 있어요. 그래서 늘 미안해요. 우리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요. 우리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하는 엄마 시선에 미립자를 묻히고 원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그 아이를 보면 뭔가 모르게 짠하고 뭔가 모르게 측은해 보이는 거야. 또 이런 아이도 있어. 온몸에 가시를 묻히고 오는 선인장 같은 아이들도 있어. 이 아이 주변에 친구들이 가잖아. 그럼 그 가시를 묻힌 친구에게서 상처를 받아. 왜냐면 가까이 가면 찔리니까.
이 아이 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해보면 그 아이 몸에 가시를 묻혀준 것도 결국에는 그 부모의 시선과 언어였어. 제 누나는 안 저랬는데 쟤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는 저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얼마나 예민한 아이인지 선생님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 아이 낳고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저 아이는 보통의 아이가 아니에요. 근데 저를 너무 힘들게 해요. 이런 언어들을 그냥 내뱉으셔. 그 언어들은 아이의 몸에 가시의 형태가 되어서 붙는 거야. 미립자의 형태로.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아이? 못마땅한 아이. 친구들로부터 나를 힘들게 하는 아이. 내가 최근에 재밌는 책을 읽었는데 굳은 표정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연구였어. 그 뭐지? 뭐냐면 연구원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들 앞에서 무표정으로 아이를 계속 쳐다보는 실험이었어. 이렇게.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 그러니까 앉아서 놀 수 있는 정도의 아기.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나를 무표정으로 쳐다보는 연구원을 한번 쳐다보고는 눈길을 피하더래. 잠시 후에 그 연구원의 표정을 한 번 더 살피더래. 그런데도 연구원이 계속 이렇게 무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으니 그 연구원에게 가서 표정을 바꾸게 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더래. 아이가?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자기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더라는 거야. 사회적인 행동을 반복해서 하더라. 그런데 3회 이상 아이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이 표정을 바꾸지 않으니까 아이가 그 연구원을 웃게 하기 위한 행동을 멈추더라. 자, 이 실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아주 어린 아이들도 상대의 표정을 통해서 지금 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야. 저 사람이 지금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더라는 거지. 그런데 본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연구원이 표정을 바꾸지 않으니 하던 노력을 멈추더라. 이게 뭐냐면 아이들은 사회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기분도 살필 줄 알고 그래서 맥락 속에서 적절한 행동을 융통성 있게 해낼 수 있는 아이일 때 사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엄마가 늘 이런 무표정으로 아이를 지켜봐. 그럼 이 아이는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던 행동에 대한 노력을 멈추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엄마가 무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예쁜 표정을 지었어. 그때 엄마가 아유 너를 보니까 엄마 다시 너무 기분 좋아졌다. 역시 우리 집의 보물이야. 엄마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 하는 표정과 말투로 아이의 노력에 반응을 보인 거야. 그럼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누군가를 웃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나는 노력을 하며 상대에게서 이런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회성이 단단하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야. 얼마나 표정이 중요한지 알겠지? 엄마의 표정은 내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수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나는 남편 알다시피 빈틈 엄마거든. 사실 아이 가정통신문도 잘 못 챙기는 엄마고 아이의 기본생활 습관을 위해서 하나하나 옆에서 찬찬하게 잘 지도하는 엄마도 아니야. 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많이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엄마야. 그런데 이렇게 빈틈이 많은 나도 반드시 꼭 챙기는 하나가 있어. 뭐지? 절대로 놓치지 않았어. 지난 11년 동안 단 한 번도 허투루 한 적 없어. 왜냐하면 나는 유치원 현장에서 사랑받는 아이들이 어떤 형태의 미립자를 묻혀서 오는지를 지난 10몇 년간 지켜봤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야. 내가 가장 챙기는 건 우리 아이의 몸속에 묻히는 긍정과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미립자야. 내가 이 아이를 바라보는 표정이 곧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다른 대상들에게서 마주하게 될 나의 모습이 될 거라는 생각. 내가 웃으면서 우리 아이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아이는 밖에 나가서 웃음을 주는 아이. 내가 우리 아이에게 감사의 눈빛으로 쳐다보면 우리 아이는 밖에 나가서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아이, 그리고 감사함을 전할 수 있는 아이. 내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 아이는 밖에 나가서 행복을 전하고 행복을 받아오는 아이. 이런 아이들로 커나간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미립자의 힘을 믿기 때문이야. 원고를 쓰고 있다가도 아이가 띠디디디 갖고 문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뭐부터 장착하냐면 표정 장착해. 고민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가도 아이가 들어오는 소리에는 지안아 하고 나간다고. 왜냐면 내 눈빛이 내 아이의 삶을
만들 것을 알기 때문이야. 그래서 오늘 내 영상을 본 엄마들이 그런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 명품 옷을 챙겨서 입혀 보낸다고 하여 우리 아이가 귀한 아이 되는 거 아니다. 내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을 재검토해보자. 내 시선은 곧 우리 아이가 밖에 나가서 받게 될 평판이 될 것이다.